그러면 2회 달성하셨는데 NDRT 소득 구간이 있고 네. COT 소득 구간이 그 다음에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TOT 구간이 맞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는데 이 어마어마한 차이 중에 어딘가 계신 거잖아요. 네. 이 연봉은 사실 삐 처리할 건데 최근 3개년간 네. 연봉에 대해서 공개를 해주. 안녕하세요. 제가 그래도 좀 좋아하는 조금 좋아하시나요? 조금 좋아하는 어렵게 모셨어요.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치현 보험 설계사님이시고 네. 지점장님이신데 저랑 벌써 4년째 그쵸. 알고 지내고 있는데 오늘 귀한 분을 모셔봤는데 SNS 충이라고 제가 인스타 충입니다. 그래서 인스타를 막 보다 보면 보험 설계사분들이 그 급여 인증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도 예전에는 했었는데 아. 저희 사업단 총괄님께서 급여 공개하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시진 않으셔가지고 그분을 제가 이제 팔로우 하니까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저도 급여 공개는 더 이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급여 공개 그런 페이지를 보면서 저도 보다 보면 와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해보고 싶다. 네. 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거든요. 이렇게나 많이 소득을 보험 설계사분들이 버는 게 맞나? 네. 아니라고도 하지만 보다 보면 진짜로 저도 대단하다. 네. 그래서 연락해보고 싶은데 제가 또 웃긴 게 너무 부러웠다가도 어떤 분이 저한테 또 그러셨어요. 이 사람 이거 소득 잘 모르겠고 나한테 돈을 빌렸어. 돈 안 갚아. 사실 그러면 그 돈을 다 진짜 번 게 아니라 뭔가 그렇죠.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좀 오늘 모셨고 이렇게 보험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현직에 현재 이렇게 계시는 분들을 보면은 모두 다 이제 각자만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사실 뭐 중고등학교 때 보험 설계사가 꿈이었던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험의 인식 자체가 워낙 안 좋았던 시대가 있었기도 했고 요즘에는 되게 유해지고 이제 전문화된 설계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좋아지기도 했지만 맞아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보험업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돈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의 유연함,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라는 사실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찬성하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여러한 이유들로 처음 보험업을 발을 딛고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일한 것보다 급여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셨을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시는 분들과 단발적으로 그냥 급여만 많이 받고 다시 이제 우하향하게 되는 분들로 좀 나눠지었던 것 같아요. 네. 단발적이다 네. 라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은 직업이라고 서로 보험 설계사가 알려졌다는 건 저도 좀 충격적인데 네. 사실 모든 직업에는 워라밸 이런 단어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괴물이다. 제가 워라밸 지키면서 네. 일하는 분들 중에서 제대로 된 분을 사실 못 봤는데 정말 워라밸 없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ITA라고 달성을 ITA.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COT라는 것도 달성하셨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세워놓은 것 자체가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서 ITA라는 거는 이제 인카 탑 어드바이저라고 인카 연도대상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인카에 총 거의 네. 2만 명 가까운 설계사가 네네. 계신데 거기서 1등부터 500등까지인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몇 등까지? 100등이 안 됩니다. 진짜로 인카에... 이거 짠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서 네. 그 보험 설계사분들이 전국에 40만 설계사가 있는데 인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식도 상장된 회사고 큰 회사에서 인원수도 많은데 네. 그중에 100등 안에 드셨다. ITA 중에서 뒤쪽에 있긴 했습니다. 그게 20대 때 달성하신 거잖아요. 지금도 20대.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실력이 워낙 있다 보니까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 네. 그럼 COT는 무엇인가요? COT는요, 미국 생명보험협회에서 이제 MDRT 협회가 사실 맞는 명칭입니다. COT 협회라는 건 없고, MDRT 이제 밀리언 달러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100만 달러 원탁회의라는 미국 보험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에서 이제 100만 불 이상의 연소득을 발생시키면 MDRT 협회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COT라는 거는 이제 쿼터 오브 테이블이라고 해서 MDRT의 3배의 소득을 연소득으로 달성을 하시면은 이제 협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위에도 있어요. TOT 탑 오브 더 테이블이었나? TOT는 MDRT의 6배 정도 되는
소득을 발생시키면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인 거죠. 그러면 이해 달성하셨는데 NDRT 소득 구간이 있고 네. COT 소득 구간이 그 다음에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TOT 구간이 맞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는데 이 어마어마한 차이 중에 어딘가 계신 거잖아요. 네. 이 연봉은 사실 삐 처리할 건데 최근 3개년간 네. 연봉에 대해서 공개를 해주. 작년 이제 24년도에는 4억 조금 못 벌었고요. 23년도에는 4억 조금 넘게 벌었고요. 22년도에는 조금 넘게 벌었습니다. 이거는 저만 듣고 다 삐 처리가 되는 내용이라서 안타깝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게 띡, 네. 푹, 푹 이렇게 네. 엄청 오르셨는데 텀 점프를 했죠. 이렇게 컨텀 점프한 전환점이 있으셨나요? 사실 전환점이라기보다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는 그 행위가 꾸준했던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저 스스로를 판단해도 굉장히 꾸준히 열심히 했다. 스스로를 되게 칭찬한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고 플러스 거기에 이제 운이 더 더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융화되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마련됐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보험업계 혹은 뭐 세일즈 업계에서 하루에 2명을 무조건 만나야 된다. 뭐 일주일에 초회 상담 몇 방을 해야 된다. 뭐 3W를 얼만큼 더 해야 된다. 뭐 이러한 말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이제 꾸준히 잘 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 운때가 다 맞는 시기가 오는 거라 저는 보거든요. 그때가 왔을 때 이게 뭉쳐지고 뭉쳐서 이제 하나의 큰 눈덩이가 돼서 이게 나한테 딱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이 갖춰져 있으면은 잡는 거고 아니면은 그 다음 차후 순으로 넘어가는 거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세일즈 시장을 내가 타겟을 삼고 들어가는 건 사실 조금 신입들이나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를 구분짓지 않고 일단 내가 만날 수 있을 만큼은 최대한 많이 만나자. 그리고 어느 한 곳에서 내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일단은 많이 양으로 활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렸었던 것 같은데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사실 세일즈 우리 보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 직장처럼 정해진 급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2개월 월급이 빵원이었다가 3차월에 갑자기 5천만 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2분기 월급이 빵원이었다가 갑자기 3분기 들어가자마자 월급이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예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한 달짜리 인생이라고 하죠. 한 달짜리 인생으로 보험업을 접근하면은 소득 구간을 높이는 데 있어서 큰 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많은 잘하시는 분들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마라톤 레이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쭉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속 가능한 고객을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한 달짜리로 보니까 급해지는 거고 이제 급급해지는 거지 그러지 않을까. 그런 소득이 결국에 한 달짜리 설계사라고 했을 때 네. 그게 허상이 된다라는 것을 네. 저도 느꼈고 네.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는데 네. 소득이 다 네. 보험 설계사께 아닌 이유가 네. 첫 번째로는 제가 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또 심지어 금융소득세라고 또 냈어요. 그러니까 돈을 뭐 한 게 아니라 주식을 강제로 청산당한 게 있는데 그게 엄청난 돈을 저한테 갖다 줬는데 프리랜서다 보니까 네. 어쨌든 그 소득 세금에 대한 부분도 계산을 하셔야 되고 영업을 할 때 경비 요일이라고 하는데 어째 보험업법에서는 선물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지만 기름값 그쵸. 커피값, 그쵸. 상담 준비 관련해서도 비용이 들다 보니까 모든 소득이 다 내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작년 1월 달에 단기납 종신을 되게 많이 계약을 했었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많이 보험 계약을 했나 싶은데 그때 한 700만 원 정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다음 달에 정말 많은 소득이 들어왔었어요. 와. 근데 제가 그때 어땠냐면 그날 그 다음으로 너무 바빠가지고 소득에 대해서 뭔가 진짜 이렇게 돈이 많이 입금이 되었네 하고 잊고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1년이 지난 올해 초에 제 성적표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실제로 한수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금액이 적을 때는 한수란 개념을 잘 못 느꼈는데 제가 한 700만 원 판매한 것 중에 10만 원 정도 한수가 있었어요. 크진 않은데
제가 이걸 느끼면서 이 어마어마한 돈이 저한테 들어왔지만 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네. 이게 진짜 내 돈인지 그거를 확인하려면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럼 보험이. 그쵸.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죠. 이거를 잘 모르고 크게 중요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놀랐는데 이제 사실 제 모습이 되게 이쁘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 세일즈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제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막 유언비어가 떠도는 수준까지는 아닌데 뭐 제가 연예인이 아니니까 뒤에서 하는 말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그런 걸 이제 의도치 않게 듣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숫자로 공개했죠. 제가 이제 항상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숫자랑 결과로 증명하는 게 우리 세인즈 업이다라고 얘기를 그쵸.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숫자로 한번 제 유지율을 제가 보여드렸었죠. 저 진짜 그때 진짜 박수를 치고 싶더라고요. 그걸 알려줘야지 내가 얼만큼 잘한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물어볼 이유도 없고 궁금하진 않았는데 네. 그렇게 알게 돼서 네. 역시 내가 아는 최고의 지인이다 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유언비어 아닌 그런 뒤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험업계에 2년 이상 살아남으신 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이 보험업 하면서 설계사분들을 정말 많은 회사에 많은 분들 만나봤는데 네. 막 자기가 엄청 잘났다고 해요. 그래서 박수는 쳐드려요. 근데 다음 달은 계시죠? 네. 근데 지금은 다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 분들이 많죠. 생각보다 많고 네, 맞아요. 이 허황된 지표를 보여주고 실제로는 아닌 속은 멍든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웠는데 확실히 이렇게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고객군도 정말 많고 고객만 많은 게 아니라 활동 자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상도 많이 받게 고객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도 덕분에 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서 제 키맨, 까지는 아니지만 롤모델 그것도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 유지율이 좋은 것은 계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신뢰 기반으로 좀 지인분들이나 이제 소개 고객분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높지 않나 싶은데 대부분 유지율이 정말 제가 봤을 때 계약이 60-70% 네. 정도 되는 분도 되게 많고 보험 유지가 네. 30-40%밖에 안 된다고들 하는 데이터도 심지어 봤었거든요. 있죠. 거의 95%에서 100% 사이에 있는 거의 다 유지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게 100%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피보험자가 갑자기 사망하시거나 예. 단기적으로 아니면 정말 갑자기 부도가 나시거나 보험을 정말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생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실수해서 해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도 네. 나무에서 떨어지고 네. 이치원도 실수 한 번쯤은 한다. 네, 뭐 여러 번 한 거. 그래서 워낙 열심히 잘 하시는데 네. 저도 이제 인카 금융 서비스에 제이어스 사업단에 있는데 저희 회사에 되게 좋은 시스템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써먹는지는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이런 시스템을 타고 올라가라 라고 네. 하셨는데 네. 그걸 제일 잘하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도 그때 또 박수를 쳤어요. 그때 되게 박수를 속으로만 박수를 이렇게 쳤는데 계약이 네.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 테크닉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공개를 못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계약이 유지될 수밖에 없고 이게 사기나 뭐 편법이 아니라 네. 정말 고객분들한테 베네핏을 드리는 정말 테크닉이구나 네. 라고 해서 와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고수분들은 이거구나라고 딱 아실 거예요. 네. 그냥 힌트를 드리면 보험금이 지급될 네. 때 전액이 다 지급되지 않는 이유 제가 이번 연도 4월 빼고는 제가 어. 다 보험료 1등 항소 본점에서. 네. 1등이란 게 저는 그 가치를 보험료만 높게 해서 그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한 노력의 성과라고 그럼요. 보기 때문에 당연하죠. 정말 대단하시고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시스템적으로 커버가 가능한 게 맞다. 있고 계약을 유지를 어떻게 잘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쭤보면은 이게 허상된 답변일 수도 있지만 계약을 잘해야 유지가 잘 되는 거죠. 물론 제가 다 모든 설계사분들 환수가 나시는 분들을 일반화 시킬 수는 없어요. 저도 경력이 이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뭐 경험이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저도 아직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환수 이렇게 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관계지향적인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 일단 많은 것 같다. DB 고객님 만났는데 어머님 한다라든지 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그쪽으로만 이제 치우친 이게 아. 퍼센테이지가 일정 비율로 나눠져 있는 게 베스트인데 삼촌 한다든지 이렇게 세일즈 하시는 분들, 너무 관계지향적인 세일즈 하시는 분들 어느 순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도 코너에 몰리면은 관계 이런 거 없고 일단 나부터 챙기기 맞아요. 때문에 그때 그 순간이 됐을 때는 우리가 필요가 없거든. 지금은 여유도 있고 굉장히 사글사글하게 나한테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계약 한두 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분도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보험 설계사들도 휘청거릴 때가 있듯이 그분들도 휘청거릴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우리를 잊는다. 사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건데.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꼭 네. 보험을 해지하고 그쵸.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그쵸.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하신 관계지향적으로 갔을 때는 네. 제일 먼저 해지하는 게 그쵸. 보험이다. 사실 그때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럼 그렇게 되면은 고객도 손해 맞아. 우리도 손해지만 고객도 시간 들였죠 돈 들어갔죠 환급금도 많이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약을 잘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그 일정 비율이 어떻게 되냐 관계지향적인 거 되게 좋아합니다 물론 모든 세일즈는 제가 봤을 땐 이성적인 소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소비를 발생시키는 것 같아요 보험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저희 가디건을 이제 네. 샀을 때도 뭐 이게 재질이 좋아서 이게 뭐 비단이라서 뭐 이렇게 산 거 아닙니다. 그냥 돈 쓰고 싶어서 그냥 이제 충동적으로 구매한 거죠. 후회는 안 합니다. 여성분들한테도 이제 루이비 땡 가방, 샤넬 땡 뭐 이런 거 가방 왜 샀냐고 물어보면은 이게 버클이 이뻐서 가죽이 소가죽이라서 염소가죽이라서 뭐 핑계죠. 예. 1,000만 원짜리 염소가죽을 누가 돈 주고 삽니까? 그런 거 그래서 소비가 일어날 때 대부분 퍼센테이지를 보면 이제 감정적인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관계지향적인 감성적인 그러니까 이성적인 거 말고 요즘 우리들 표현으로 F지향적인 세일즈를 발생시키는 거를 저도 적극 선호합니다. 예, 추천드리고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세일즈 그러니까 본격적인 보험 얘기를 하기 위한 그냥 문을 여는 하나의 문일 뿐 그걸로 문을 닫고 나오면은 계약이 부서질 수밖에 없다. 결국에 문을 닫고 나올 때는 나의 전문성 어필 그리고 우리 사업단이 갖고 있는 여러한 시스템 오늘 공개하진 않지만 이러한 시스템들 그리고 이런 플랫폼들 내가 어떻게 세일즈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드리고 이해 전달할 수 있게 자료도 만들어서 선물 드리고 하다 보면은 계약이 잘 되고 진짜 그분들이 힘들어질 때 나를 찾을 수 있게 내가 항상 옆에 있을 수 있게 좀 든든한 설계사가 될 수 있게끔 신뢰성도 좀 드릴 수 있고 하다 보면은 좋은 계약이 되고 그게 유지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럼 저도 돈 많이 벌고 고간이 좀 차 있어야 마음 난다고. 맞아요. 마음이 좀 여유로우니까 저도 오히려 고객들한테 더 유하게 이렇게 강매하지 않고 이거 하셔야 됩니다. 다음 달에 없어집니다. 이런 절판도 안 하고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거 말 너무 잘해주셨는데 네. 제가 정말 절박한 설계사분들도 하다 보면 만나는데 네. 막상 본인이 신용불량이고 돈도 맞아요. 생활비가 없고 맞아요. 그런 분들이 보험을 한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이거는 네. 금지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기준이 남의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책임지는 보험을 가입시키는데 그런 위태로운 사람들이 보험을 한다는 것은 정말 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이천재 점장님 네. 정말 COT 분이시라서 바쁘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같이 출연해 주시려고 제가 거의 한 2달 전부터 쫄랐는데 드디어 오늘 이렇게 같이 모실 수 있어서 네. 좋았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셨고 들어가 봅시다.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